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무의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과연 그럴까요? 몇 분들이 또 이런 건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건강 염려증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건강 염려증에 대한 이야기. 제가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아니면 기쁨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냥 무심코 고민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의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허증하고 실증이 있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게 기쁘면. 예. 그런데 그게 왜 나빠요? 근데 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가져야 될 정상 범위 내보다 작은 걸 허증이라 그래요. 부족한 거. 그렇죠. 그런데 실증이라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실증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데 보통 튼실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될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실증이에요. 넘쳤다는 거네요. 그렇죠. 넘쳐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인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도 너무 격하게 들어오면 이게 우리 몸의 실증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보통 실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힙니다.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실증이에요.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꽉 잡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침이 드라마틱하게 근육 이완을 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니면 막혔기 때문에 실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를 뽑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 막힌 것을 어떻게든 길을 뚫어주려고 순환시켜주려고 막힌 걸 뚫기 위해서 쓰는 응급처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허증으로 쓰러지신 분한테 그렇게 침을 놓거나 이러면 좀 오래 걸려요. 진짜로 허증은 네. 허증은 사실은 저희가 그럴 경우에 이제 대체로 쓰는 게 이제 뜸이거든요. 뜸. 예, 뜸은 허증에 많이 쓰고요. 실증에는 침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는 이게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경직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침 맞으면 정말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정말 통증이 없어집니다. 실증과 허증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의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부족해도 병도 되고요. 넘쳐도 병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이겠죠. 그렇죠. 그 황제내경 영추를 보게 되면 모든 병이 처음 생길 때는 다 바람, 비, 추위, 더위, 서늘한 것, 습기 또는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넘치면 이게 실증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몸에 필요 없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가지 실증이 있고 5가지 허증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빈혈도 그러면 허증이네요? 빈혈, 그렇죠. 빈혈이니까 가난할 빈자잖아요. 피가 부족해. 제가 5가지 실증과 5가지 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맥이 실한 거라 그러거든요. 보통을 빨리 넘어갔어요.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뜨거운 거.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거. 네. 대소변이 다 나오지 않는 거. 막힌 거. 네,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흐린 것. 이걸 5가지 실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맥이 세한 거, 가는 거, 피부가 찬 것, 기운이 약한 것, 설사가 나면서 오줌량이 많은 것,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이걸 5가지 허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조금 내가 지금 실증인지 허증인지 좀 알아야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충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실증에 해당되는 대부분은
불통즉통이거든요. 너무 많이 그렇죠. 있어서 통하지 않는 않아서 거죠. 그렇죠.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 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면 이런 맞아요. 단계가 네. 욕심을 부리면 예, 감정에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먹는 것에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절대 욕심은 예, 만 가지 병의 원인입니다. 예. 감정의 욕심인 거는 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감정이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겠네요. 나와 똑같은 감정을 너희들도 다 같이 나눠야 돼? 이런 거?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은, 위장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위장이 안 좋아요. 중국 가보니까 위장이 더 안 좋더라고. 중국 분도 되게 차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할 것 같은데. 근데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주로 있었던 게 동북 삼성 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남쪽은 더하대. 아이고. 남방 사람들은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의 음식 자체가 되게 기름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줘서 살코기로만 달라고 했는데도 기름이 반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 한 5, 60년대, 70년대 정도에 이렇게 뚱뚱하고 배부르면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점점 바뀌곤 있지만, 위장 안 좋으신 분이 제가 보면은 위장이 멈추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니,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간 때문인데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격하게 먹게 됩니다. 폭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먹었는데 위장은 더 빨리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화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위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감정 때문에 원래 위장이 멈추면 식욕이 떨어져서 배가 잘 안 고파요. 그런데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넣는 거죠? 그렇죠. 욕구불만처럼 자꾸 먹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예, 그래서 위장이 안 움직이고 꼼짝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온몸이 활동을 하거든요. 피가 몰리고 그럼 다른 부분이 피가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위장이 안 움직이면 위산 과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위장의 조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위암까지도 갈 수 있고요.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 시작해서 큰 걸로 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뭐 때문일 수 있냐면 감정. 예, 잠깐 노했어.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지만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놀란 것도 오래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생강을 많이 권하거든요. 생강이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나요? 예, 생강하고 모과나 계피 이쪽으로 좋습니다. 계피는 몸이 뜨거운 사람이나 아니면 외부 열이 너무 뜨거웠을 때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좀 빨갛게. 아니면 계피 같은 경우는 좀 겨울철에 네네, 몸을 드시는 따뜻하게 게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좋고 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어느 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좀 열이 있다. 아니면은 내 속은 차더라도 표피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피는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게 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과가 한의에서는 소화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모과가 우리 몸을 피를 맑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빨리빨리 되면 정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모과차를 많이 드시게 하고 생강차를 많이 드시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탕은 절대 금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요? 생강차, 모과차는 보통 잘게 슬라이스해서 설탕에 절이는데 그래서 많이 가을철에 모과차 준비해서 겨울철 내내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설탕 자체가 혈액을 좀 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귀찮더라도 생강을 사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생강 가루를 사라 그러거든요. 생강 가루 팔아요. 예, 농협에서. 예, 생강 가루 좀 성분 잘 보시고요. 생강 가루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생강 가루 사셔다가 이렇게 물에 타서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맛은 없겠다. 너무 쓰다 그러면 네. 요즘에 꿀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안 되면
음식을 만들 때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서 같이 음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강이 위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생강을 먹었을 때 생기는 뭐 부작용은 수십 가지 없나요? 없습니다. 수십 가지 그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인터넷에 다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그 생강차 좋다고 생강차 많이 마시잖아요. 네. 설탕 몽땅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설탕을 빼라는 거죠. 네, 그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생강은 몸에 좋은 이점이 뭐 20가지가 넘는다. 그러면 설탕은 몸에 나쁜 점은 1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즐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드시는 음식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아,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없나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그 복날 게탕을 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은 무조건 다 먹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음식은 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게탕을 인생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슨 선입견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탕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런 이야기 제가 우리 큰아들 임신했을 때 임신한 줄 모르고 몸이 자꾸 안 좋고 첫아이니까 입덧이라는 걸 몰랐는데 몸이 안 좋고 뭘 못 먹고 이럴 때 우리 친할머니께서 정말 맛있는 고기를 살코기를 해서 육개장처럼 끓여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게탕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알고 나서는 알지 못하고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나서는 찾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식용게가 있고 애완용 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식용게로 그렇죠. 하겠죠. 근데 이제 한의에서는 게는 우리 몸을 원기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먹습니다. 근데 이제 게의 특성상 게의 성질이 소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게가 겨울에 눈 올 때 복슬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몸이 너무 더워. 그래서 걔네들이 더운 여름날 혀 쭉 빼고 헥헥거리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닭도 뜨겁습니다. 개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날 하면 항상 그 두 친구들은 나타나던데? 그렇죠. 먹어야죠. 뜨거운데 뜨거운 거 먹어요. 속은 차니까. 복날 뜨거운 걸 먹는 이유는 뭐 이열치열해하고 하는데 여름이 되면 속은 더 차지고요. 겉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속이 찬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따뜻한 걸 먹어주는 거죠. 제가 솔직히 그 화병에 관심이 많은데 모든 병의 근원은 저는 이제 화라고 봐요. 사실은 스트레스, 화라고 보는데 이 화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뜨거운 걸 먹었을 때 뜨거운 음식, 성이 좀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간에 더 치명적인가요? 아니요. 좀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체한 것처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소양인들이 너무 격하게 뜨거운 걸 많이 먹었을 때는 걔가 피부병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병 생길 정도로까지 먹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게탕을 안 먹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 아니고요.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서도 그 냄새로 가지고 병을 이렇게 예측한다 하셨죠? 예,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맛있게 인생 처음으로 게탕을 끓이셨는데 제가 아직 다 못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먹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몸이 너무 뜨거우신 분들이 복날에 게 드시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저희가 정말 냉장고 안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우유거든요. 우유가 정말 완전 식품이다 생각을 했었고 좀 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보다 저는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커피는 라떼를 마시긴 하는데 키가 크기 위해서 뭐 어쩐다 그러면서 뭐 하루에 1리터 500ml씩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게 성장기 어린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소화만 잘 되면 우유를 많이 드셔라. 골다공증에도 예방할 수 있고 좋은 것만 저는 다 들었지. 우유가 그렇게 몸에 그렇게 별로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알렉스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꼬맹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먹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딱 우유만 마십니다. 분유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칼로리 장난 아니고요. 엄청 살찝니다.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유 드시는 것은 정말 헛짓이고요. 그리고 우유는 우리 몸이 우리 위장에서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흡수를 하려면 하루에 한 번도 쉬지 말고 6개월 이상을 마셔야지만이 그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우유를 계속 마셔야 된다? 예, 날마다 마셔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그 우유를 분해시켜서 우유 속에서 들어있는 성분을 뽑아내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마시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데 하루라도 빠지잖아요? 네. 6개월 다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담으로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유 회사는 6개월은 공짜로 줘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어렸을 때는 우유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 때 없어지더라? 하여튼 유년기가 지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히 마셨다 그러면 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그럼 그게 또 죽어버리거든요. 우리의 몸은 좀 신비롭잖아요. 우유가 필요하고 우유가 도움이 될 나이에는 그 효소가 나온다는 거네요. 분해 효소가. 그렇죠. 그 효소가 없어질 때쯤이면 안 먹어도 돼. 이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많은 엄마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토피.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니 어때 하면서 엄청 좋아졌대. 물을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아니고요. 어쩔 때 좋아지냐면 시댁에 가면 좋아져. 시댁에 우유가 없나요? 아니요. 모유를 안 먹어. 모유를 안 먹어? 네, 모유를 안 먹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 양쪽 주변에만 아토피가 보통 장난 아니게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엄마 체질과 아이의 체질이 너무 똑같아. 둘 다 열체질이야.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서 볼이 닿는 거죠. 그 친구한테는 우유가 맞지 않는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모유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모유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9개월 만에 모유를 끊었어요. 제가 끊으라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언니 큰 집만 가면 애가 좋아져? 피부가 깨끗해서 오는데 다시 오면 이상해. 무슨 물을 써봐도 처음엔 좋아지는데 다 이상해. 이상한 이유가 있죠. 우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어렸을 때 그 무슨 병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우유를 마시면 거의 정신병에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어머. 번뇌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ADHD 나오잖아요. 네네. 증상은 한 개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에 필요 없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토끼가, 소가 풀만 먹잖아요. 네. 그 단백질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속에는 풀을 분해시켜서 단백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 걔네들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저희 선생님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스승이 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환자에 아니면 네가 환자를 볼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환자는 절대 죽이는 거다. 99명의 환자를 살리고 1명의 환자를 죽인다면 너는 의사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유는 많은 사람은 마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유 회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유 회사에서 굉장히 멋진 모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면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아도 찾을 건데. 그렇죠. 사실 제가 우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걸 꼭 먹어야 한다라는 광고 회사에 선입견?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쌀 광고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1,000원 5대쌀 막 이런 거 향토 뭐 지역 이런 거지 광고 안 해도 우리가 먹죠. 쌀은 굉장히 네.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전한 식품, 우리 알렉스가 권하는 지금 3가지 음식은 별로 알렉스가 권하지 않는 리스트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알렉스가 권하는 이거는 정말 꼭 섭취하는 게 좋다 하는 음식이 있나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망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소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금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고혈압의 원인이다. 그건 어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소금은 나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들어있는 그 간수라는 게 있어서 그 간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볶아서 쓰는 독소를 제거하고 쓰는 소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오. 그래서 소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안 좋네요. 싱겁게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척하지는 말라는 소리죠. 특히 어린아이들 성장기 때 소금을 너무 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뼈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좀 키도 좀 덜 크고요. 그 다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먹이면 좋게 해서 비싼 소금 안 사셔도 되고요. 소금 사셔다가 쟤는 볶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친정엄마가 다 큰 소금을 볶는 프라이팬이 따로 있어요. 큰 냄비에 넣어서 다 볶으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 또 이렇게 다져가지고 주시는데 소금이 사실은 그렇게 짜지 않고 많이 넣어도 짜지 않고 맛있어요. 그 소금은. 네, 우리가 소금의 성분 자체가 짠 성분이 몸을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이 혈관 안에 너무 많이 있으면 혈관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완이면 늘어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힘이 없죠. 처지죠. 처지면 그럼 저혈압 아닌가? 아니죠. 아, 그게 빨리 혈압 생길 수 있어요. 운동을 빨리빨리 못 하는구나. 그래서 혈압이 생겨요. 많이 짜줘야 되는 거죠. 어른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방 먹지 마세요도 어른의 입장이거든요.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도 어른의 입장이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먹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것도 사실은 진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요. 신장 고장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입견이라는 거죠. 우유는 다 좋아. 이것도 선입견이고요. 그러니까요. 소금은 다 나빠. 이것도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한 소금, 좋은 소금, 비싼 소금 아니고 좋은 소금이에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잘 하시면, 그리고 저는 밖에서 파는 간장은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들이 만드시는 우리나라 간장 있잖아요. 조선간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간장이 소금보다 100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암 치료 공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간장을 직접 담그셨고 조선간장이라고 예, 하죠. 예. 그리고 한 20년에서 25년, 30년짜리 간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20년 이상이 되면 이 동의보감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줄을 안 꺼서 나가지고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18년, 20년 된 간장, 그러니까 25년 된 간장인가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독소를 뺀다. 약이네요. 예, 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으셨잖아요. 그래서 간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된 간장. 소금보다는 저는 간장을 선호하고 소금보다는 좀 밖에서 파는 거 말고요. 조미료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거 말고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만드시는 순수한 우리나라 간장이 좀 오래된 거, 횟수가 좀 오래된 것은 감기 제가 그때 썼을 때 한 15년짜리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기 초기에 아이들 좀 열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먹입니다. 저 먹었어요. 예, 마시게 하면은 감기 기운 떨어지고 그래요. 저 감기 오면 전 편도가 항상 먼저 붓거든요. 이제 저희 시골, 이제 충북이었는데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이제 감기 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간장에 물 타가지고 끓여요. 그리고 계란을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짰는데 그걸 먹고 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편도가 가라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알렉스와 함께 우리가 알고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나 이런 곳에 현혹돼서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무조건 좋지 않아 생각하고 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면 후기란에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자에서 건강상식 나누어준 알렉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